안녕하세요. EBS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심석입니다. 실시간 라이브 클래스를 통해 참여하는 신개념 공부법 미라클. 3월 한 달 동안은 대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뛰어난 두뇌를 가질 수도 있고 또 남다른 공부 비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도 자기 관리가 철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당당히 승리를 거머쥐고 새로운 출발선에서 고나영 학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나영 학생. 네, 여러분들 어때요? 너무 예쁘시지 않아요? 세상은 참 이게 불공평한 것 같아요. 네, 얼굴도 예뻐, 공부도 잘해. 또 제가 또 한 2시간 전에 만나봤는데 말도 너무 예쁘게 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가 어쨌든 이 수능 만점자 정말 살다가 한번 만날까 못 만날까 할 텐데 이 친구들을 만나서 우리가 그래도 나만의 공부 비결은 무엇일까, 또 내가 배워야 될 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은 꼭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나영 학생. 네. 네. 출신이 제주도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 선생님은 제주도에서 선생님 하고 싶었어요. 제주도 이 말 타고 정문을 등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정문을 통하면서 우와 하면서 하고 싶었는데 항상 꿈이죠. 네. 근데 제주도는 너무 포근한 것 같아요. 이 만점을 받았을 때 네. 제주도에서 난리 났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학교를 제주도에서 안 다니고 전주에 있는 기숙 학교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친구들 있을 때 채점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마음껏 좋아하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네. 좀 눈치도 보이고 그랬는데 엄마한테 알려드렸을 때 엄마가 너무 좋아하셔서 거짓말 아니냐 이러지 않았어요? 몇 날 며칠을 이렇게 막 밥 안 먹고도 가만히 있다 웃음 나오고 그러니까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그러셨대요. 네. 우리 친구들이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정말 이 귀를 의심한다라고 하나요? 정말? 네가? 막 맞아요. 이런 얘기가 들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만점이라는 게 아무나 받는 건 아니라는 선생님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그 비결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체력 관리와 멘탈 관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 시험 잘 볼 수 있는 거는 뭐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느냐도 있겠지만 사실 컨디션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그날 그거는 뭐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꾸준히 그동안 어떻게 생활했느냐에 달린 거니까 수험 생활하는 동안 열심히 좀 운동도 해서 체력도 관리하고 또 힘들 때는 멘탈도 케어하면서 멘탈 관리를 잘 해놔야 그날 그게 10분 발휘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우리가 만점자 그러면 속설들이 있어요. 만점자 애들은 잠은 충분히 잔다. 네, 학생들도 저한테 이제 강의 중에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선생님, 저는 몇 시간 자는데 근데 저는 솔직한 말로 잠은 줄여야 된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아니, 할 게 많은데 쥐가 잘 거 다 자. 언제 하냐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할 게 많으면 당연히 잠을 줄여야 된다라는 주장인데 우리 고나영 친구는 그렇지 않고 그래도 충분한 수면을 취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물론 할 게 많으면 잠을 줄여야는 하겠지만 저는 좀 효율성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사실 잠을 줄여도 정신 몽롱한 상태에서 오래 앉아서 공부하려고 하면 머리에 잘 안 들어오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엔 좀 힘들거나 피곤할 때 잠깐 잠을 자고 낮잠을 자거나 하고 깨어나서 엄청 맑은 정신으로 그 시간에 남들이 3시간에 할 거를 나는 1시간 반에 한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좀 넉넉히 자면서 했던 것 같아요. 채팅창 잠깐 보니까 아침 기상 시간이 몇 시였냐, 4당 오락이라는데 어떻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숙사라 기상 시간은 일정했죠? 네, 재우고 제때 재우고 제때 깨웠어요. 딱 12시 되면 불을 다 끄고 6시 되면 기상을 시키는데 이렇게 리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리잠? 네. 깨워도 점호하고 다시 들어가서 자는 건데 그러면 좀 부지런하고 아침형인 친구들은 점호하기 전부터 일어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저는 주로 불 꺼지기 전에 잠들어서
그 리잠까지 꽉꽉 채우고 한 이렇게 6시 반 좀 넘어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 학생들도 전원 기숙사 생활인데 아침에 저희는 운동 점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와야 돼. 근데 벌점을 각오하고 막 사감 선생님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깨우니까 옷장 속에 들어가. 옷장 속에 들어가서 그 좁은 데에서 잠이 오나 몰라. 그런데 항상 이 그때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놓치기 힘든 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시간 관리도 우리 친구들이 이제 수험생으로서 좀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친구들 뭐 얘기 좀 한번 볼까요? 네. 5일부터 하는 거 영어 듣기 평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모평 성적은요. 모평에서도 만점이 나왔었나요? 아니 저 지금까지 저는 수능 때 처음으로 만점을 받아봤어요. 아 수능 때. 네. 그러니까 모평 때보다는 그럼 더 어차피 올라간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탐구 같은 거를 좀 늦게 완성해서 네. 저는 진짜 수능 전까지 계속 꾸준히 공부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게 네. 중간에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제일 못 봤었을 때는 어때요? 제일 못 봤었을 때요. 네. 그때도 탐구 때문이었어요. 그래도 다 1등급은 나왔었나요? 아니요. 안 나온 적도 있어요? 탐구는 네. 막 특히 6월, 9월 가면 네. 이렇게 재수하는 선배들은 네. 많이 공부를 해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탐구 성적이 되게 잘 나오나 봐요. 네. 근데 이렇게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제 학생들은 아직 완성 안 된 과목은 네. 몇 개 틀려도 3등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3등급, 4등급. 이게 우리 친구들이 한 7월 여름방학쯤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같이 탐구소년으로 돌변합니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국영수는 안 되거든 이게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야 네가 국영수 수학해가지고 얼마나 성적 올릴 수 있어. 그러니까 탐구해. 그때부터 하면 늦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탐구라는 거는 계속 해왔던 사람은 안 하나요? 그 사람들이 다 끝났으니까 안 할까?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평가다 보니까 그때 늦게 들어와서 뭔가 시작한다고 해도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고. 그래서 국영수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탐구도 잡아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탐구는 언제부터 공부하셨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저는 탐구 공부를 지금 딱 겨울방학 지금 이제 개학하잖아요. 근데 네. 그 전에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도 네. 적극 추천 이거.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거지 나중에 몰아쳐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 단기간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 개념 정리만 맞아요, 해라고. 맞아요. 나중에 이게 얼마나 쌓이는 건데. 부족한 부분을 위주로 저도 그때 6월, 9월 가면은 이제 틀리는 문제를 보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알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네. 부족한 그러니까 한국사도 통째로 볼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만 그렇게 봤지 전체적인 틀을 공부하고 개념을 익히는 거는 3월 때까지 모두가 불을 켜고 책장을 넘길 때 맞아요. 그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과목별로 이제 뭐 탐구 얘기도 나왔고 근데 국어도 영어도 수학도 우리 나영 학생의 어떤 비법 이걸 좀 찾아보고 싶은데요. 나영 학생이 이렇게 준비해 줬어요. 차트를. 과목별 수능 만점의 비결. 빠밤. 야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 자 국어부터 한번 가볼게요. 국어부터. 자. 저도 제가 수학 선생님이지만 딱 국어하면 이거 나올 줄 알았어요. 네. 얘기해 줄래요? 비문학 브리핑이라고 우리 뉴스 브리핑에서 막 앞에 서서 그날 있었던 뉴스 짤막짤막하게 설명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국어를 되게 어려워했어서 국어 공부를 여러 개 하다가 비문학 브리핑이라는 걸 해봤는데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왜냐면 글을 독해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들은 네. 읽어도 잘 모르고 여러 번 읽어도 모르는데 이게 하다 보면 뭐 처음에는 문단 요약을 시작해서 뭐 주제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은 문단 요지 문단별로 정리를 하다가 이걸 이제 나중엔 책을 덮고 앞에 누가 없어도 그냥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문단에선 이런 걸 말을 하고 있고 그 예시로 무엇을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이게 구조적인 말하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읽을 때는 몰라도 그냥 줄 따라 읽다 보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말을 하다 보면 자기가 어디가 이해가 안 되는지 정확히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말로 설명을 못하면 이해를 못했구나. 그럼 여기는 이해될 때까지 봐야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독해력이 늘고 나중엔 굳이 브리핑하지 않아도 몇 문단 보면은 구조적으로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능력이 생겨서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 정말 비법을 여러분들이 지금 간파하셨어요?
대부분 국어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문제만 풀어. 그리고 맞았다 틀렸다 틀린 거 해설지 보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뭔가 주제를 찾아보고 자꾸 독해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비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한번 자기도 시도를 해보는 거야. 오늘 어찌됐던 목표는 이 비법 하나, 나만의 비법을 뭘로 가져갈까를 갖다가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이 만점자의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잘 좀 잡아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빠밤. 마인드맵을 만들어라. 이게 마인드맵 하면 우리 막 브레인스토밍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EBS 교재를 공부할 때 썼던 방법인데, 이제 지문들이 여러 개 나와 있으면 이거는 여러 번 말 그대로 N 회독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볼 때마다 매번 단어 또 찾고 해석하고 구조 파악하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주제 한 줄 딱 적고 그다음 이거 왠지 빈칸으로 나올 것 같은 단어다 싶은 것들, 자기가 모르는 단어다 이런 걸 밑에 몇 단어를 적어놨어요. 그리고 좀 구조적으로 문법적으로 어려웠던 거 한 두어 개를 적어놓고 그 다음 볼 때는 이것만 보고 주제 보고 단어 보고 이런 지문이었지 하고 스스로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한 3번, 4번 보다 보면은 몰랐던 단어는 저절로 알게 되고, 또 이건 시험에 나와도 빈칸이 이렇게 뚫릴 수도 있겠네 좀 스스로 추측도 해보고, 또 주제나 그런 전체적인 구조 이런 거 다 파악할 수 있어서 좀 굉장히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또 영어 어려워하는 게 빈칸 추러.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를 갖다가 지금 딱딱 잡아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이 수학인데, 그래도 제가 수학 선생님이니까 수학은 밑으로 돌리고, 사회탐구 빠밤. 이거 다시 효과음 넣어주세요. 네. 사탐은 제가 재구성을 많이 했어요. 재구성. 원래 탐구가 아무래도 암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주어진 자료들 엄청 많잖아요. 참고서 뭐 교재 이런 거 보면 자료들이 엄청 많은데 그걸 그냥 보고 있으니까 외워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만들었어요. 좀 시간 걸리더라도 몇 개 그림도 그려보고 지도도 그려보고 표도 다시 프린트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백지도에다가 뭐 이것저것 표시해 놓은 게 있는데. 백지도에다가 그 평상시에 이런 지도를 갖다가 많이 복사해 놓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제가 아예 그냥 부도에다가 대서 직접 다 우리나라 한반도에 그린 그림이고, 이거는 이렇게 돌아다녀요 인터넷에. 그런 거 프린트해서 제가 필요한 인터넷에 이런 게 많이 있대요. 필요한 것만 뽑아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산맥인데 산경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산맥도가 아니라 그냥 상등성이를 이렇게 이어놓은 그림인데, 이걸 기후랑 같이 공부하니까 원리가 이해되더라고요. 이게 바람이 이렇게 부딪히니까 여기서 비가 내리겠구나, 이런 걸 제가 그려서 했어요. 탐구에도 원리가 있구나. 이게 탐구 선생님들이 보면 저를 갖다 때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외우면 되는 건 줄 알았더니 과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암기를 하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뜻이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탐까지 가봤고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제 수학인데요. 여러분들도 수학이 지금 많이 힘들지 않나요? 자, 수학 빠밤. 어떤 내용인가요? 문제풀이 노트에 개념을 적어라라는 내용인데, 보통 개념서랑 문제풀이 노트는 두 개 따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문제풀이 노트도 이만큼 가지고 다녀야 되고, 과목별로 있잖아요. 뭐 이과 친구들은 기백도 있고 막 통계도 있고, 근데 개념서는 또 이만큼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그게 힘드니까 개념서에 있는 자기가 모르는 개념을 노트에다가 옮겨 적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채점할 때 혹은 뭐 틀린 걸 또 볼 때 개념도 같이 보게 되는 그런 방법인데, 간단하면서도 되게 실속 있는 방법이에요. 은근히 학생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학생들은 딱딱 다 불연속이야. 개념은 개념이고, 그 다음 문제는 문제고, 또 기출은 기출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단권화라는 거, 단권화. 어떻게 보면 문제를 풀면서도 개념을 살펴보는 거고, 그 개념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려고 하는 거고, 또 실제 아까 뭐 이따 강의에서도 특강에서도 말해주겠지만, 본인이 왜 틀렸는지를 갖다 생각해 보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해설지에 있는 풀이를 갖다가 외운다라고 해서 그 외운 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어쨌든 적은 양이라도 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꾸준하게 뭔가를 해내야지, 몰아쳐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라는 점,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어, 영어, 수학, 사탐, 이 비밀들을 갖다가 얘기했지만, 짤막하게 얘기했지만 그래도 주요 키워드는 선생님이 생각할 때, 뭐 선생님도 입시 설명회 다녀봤지만 주요 키워드는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나만의 비밀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영 학생은 네. 뭐 학원도 다니지 않았었고, 어떻게 보면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뭔가를, 그러니까 우리 속된 말로 도가 텄다, 뭐 이런 생각,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자신만의 공부법, 그렇게 좀 의존적이지 않고 스스로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해낼 수 있었던 뭐 비결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우리 친구들한테 소개해 볼까요? 보통 이제 학생들이 플래너나 계획 같은 걸 많이 짜서 사용해서 쓰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뭐 시간, 스탑워치나 플래너 이런 걸 전혀 쓴 적이 없었는데 한번 써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게, 그래도 그 시행착오라는 게 있어서 항상 1, 2주는 잘 안 됐거든요. 왜냐면 제가 뭐 하루 동안 소화할 수 있는 공부량도 잘 모르고 또 그런 걸 지킬 수 있게 써놔야 꾸준히 하는데, 못 지키게 써놓으면 한 이틀 하고 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1, 2주 동안 해보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제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저를 파악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수학 공부할 때 좀 힘들어 하는구나, 아니면 다른 거 할 때는 잘 버티는구나, 이런 거를 파악해가면서 그 다음 계획을 짜면 한 번 짠 계획은 지키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리고 계획을 잘 지키는 건 중요한데 융통성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효율성을 되게 중시를 해가지고, 지금은 원래 수학 공부를 해야 될 시간이고 지금 이걸 해야만 오늘 수학 계획한 양을 다 채울 수 있지만 너무 안 풀리는데 그럴 바에는 그냥 오늘 계획과는 틀어지만 수학 안 하고 영어를 하겠다, 좀 그런 융통성을 발휘를 해서, 그래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꽉 계획을 다 세워놓으면 힘들고 저는 하루는 그냥 뺐어요. 그래서 일요일 같은 경우는 아예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러니까 노는 걸 계획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날은 그냥 그 주에 월화수목금토에 못했던 거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놀러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이번 주 어차피 놀 거니까 오늘은 반드시 지켜야지도 되고, 오늘 못해도 정확히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 다음 토요일날 할 시간이 있다, 일요일날 할 시간이 있다, 이렇게 마음이 되니까 그게 더 융통성 있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고나영 학생의 여러 가지 이런 그 비법, 수능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이런 이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같이 얘기해 보고 있는데, 고나영 학생이 또 따로 준비한 게 있어요. 뭐 수학, 난 이렇게 공부했다. 수학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우리 고나영 학생 박수로 맞이합시다. 네, 고나영의 수학 공부법. 먼저 첫 번째로 식을 예쁘게 써내려가는 연습부터 할 걸 아주 추천하는데요. 먼저 수능 시험제 여백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근데 낙서 하듯 푸는 게 습관화된 사람들은 그날 가서 아니면 평소에 풀 때도 자기가 썼던 걸 지우는 것도 되게 힘들고 또 못 알아보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다면 노트에다가 풀이 과정을 차근차근 예쁘게 적어내려가는 연습부터 하는 거를 추천해요. 그러면 이제 그 노트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문제인데, 문제 번호를 적고 문제 풀이도 또 답도 채점도 저는 전부 노트에 했었거든요. 그러면 채점을 할 때 틀렸던 문제를 체크를 문제 채점을 하고, 그리고 틀렸던 문제를 책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그리고 두 번 볼 때는 그 체크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보다 보면 수학책도 새 책처럼 N회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책에 표시했던 틀렸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드릴 텐데, 보통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의 종류가 이렇게 4개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알고 맞은 문제, 그 다음은 아는데 실수로 틀린 문제, 그 다음은 모르는데 풀다가 찍으니까 어쩌다 맞은 문제, 그 네 번째는 몰라서 도저히 풀 수 없어서 틀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체크를 할 때 이 1번 빼고 2, 3, 4번은 그냥 다 틀린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실수한 것도 틀린 거고 개념을 모르는 것도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체크를 해서 풀 때는 뭐 실수한 문제라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주로 실수를 하는지, 그리고 몰라서 틀렸다면 개념이 부족한 거니까 그럴 때는 이제 수험생활 동안은 개념서를 들고 다니면서 아까 보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개념서를 찾아서 그 부분만 포스트잇이나 색깔펜으로 그 위에 적어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 위에다가. 그러면 N회독 할 때 뭐 두 번째 볼 때, 세 번째 볼 때 그 틀렸던 부분이 또 나오면 아, 내가 이 개념을 몰라서 틀렸구나 하면서 개념을 한 번 더 볼 수가 있고, 또 실수로 틀린 문제는 내가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는구나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트를 이렇게 활용하는 거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다음은 수학은 감을 잃으면 안 된다. 제가 아까 계획을 세워서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통 저는 수학, 다른 과목은 몰라도 수학은 매일 시간을 넣었어요. 뭐 양으로 해도 좋고 시간으로 해도 좋은데 하루에 몰아서 가끔 삘이 좋은 날 수학 엄청 많이 풀어도 뭐 한 2, 3일 안 풀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느낌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양을 정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정해서 조금씩 꾸준히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해설지는 노, 오래 고민하는 습관을 기르라, 이런 팁인데, 사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니면 마음이 조급해서 내가 이 문제를 오래 붙들어도 되나 싶을 땐 해설지를 바로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해설지를 보면 아까 말했지만 그냥 읽고 넘어가면 이해가 된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다시 풀려고 하면 전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 문제는 해설지를 보는 것보다 오래 좀 고민을 해보거나 아니면 차라리 친구한테 물어보거나, 왜냐면 친구는 알려줄 때 이렇게 하면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해 안 됐는데 됐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보거나 선생님께 물어보거나, 혹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해설지를 봤다. 그럼 저는 해설을 보고 푼 문제는 혼자 다시 적어도 3번은 풀어보거든요. 그래야 아, 내가 이 문제 풀었다는 느낌이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해설지를 보고 풀었다면 3번은 다시 풀어라. 그리고 되도록 해설지는 보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챙기기라는 팁인데, 사실 문제 열심히 풀다 보면 뭔가 구했는데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내가 원래 구해야 되는 건 다른 건데 이걸 구했다거나, 아니면 이미 주어진 건데 그걸 못 봤다거나, 그러니까 문제를 제대로 안 읽은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자주 잊을 수는 있지만 문제 풀 때 항상 특히 길이가 길어질수록 주어진 게 무엇인지 구해야 할 게 무엇인지를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요. 그러면 실수하는 거는 조금은 잡을 수 있고 또 풀어도 한 번에 정확히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길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이고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꼭 챙기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뭐 선생님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선생님들이 강조하고 있는 얘기들이 그래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곳곳에 다 나오고 있지 않나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공감하나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수학에서도 실수 없이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았나. 제일 크게 와닿는 거는 저는요, 감. 그러니까 이 밥을 우리가 늘 먹고 숨을 늘 쉬다 보니까 그 소중함을 모르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하루 동안 숨 안 쉬기, 그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도 수학뿐만이 아니고 모든 공부를 적은 양일지라도 매일 꾸준히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공부 방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강의하는 동안 또 얘기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 그 채팅창 글 쓴 것도 봤어요. 한지은 양 알아요? 몰라요? 아는 것 같아요. 언니 멋져요. 몰라요. 뭐, 이뻐졌어요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아는 것 같아. 그 다음에 김진아 양이 기상캐스터 같아요.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우리 김동규 군은 내신 준비해서 정시 준비로 넘어간 건가요? 내가 보니까 뭐 수시냐 정시냐 묻고 있는데 수시로 합격했어요. 제가 그것도 물었거든요. 또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수시 안 가도 되고 그런데 정시 때 만점 받았으니까 내가 가고 싶은데 대한민국에서 다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정시 안 하고 수시로 간 거지? 라고 물었더니
가고 싶은 학교였거든. 우리 그 고나영 학생이 가고 싶은 학과가 사과 계열이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정시에 지원을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수시에서도 이렇게 승부를 내서 멋진 한판 승부를 한 것 같아. 다른 사람 같아서는 내가 그거 수시 난 그냥 정시로 할래 이렇게 또 요령을 피울 텐데 피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근성도 선생님은 좀 읽을 수가 있었어요. 또 질문인데 사과계를 지원하신 이유가 있나라고 하는데요. 저는 좀 지리학과를 진학하고 네. 싶은데 사실 지리학과가 그렇게 엄청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과는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원래 관심이 있던 분야인데 네. 그냥 엄청 깊은 학문적인 관심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냥 지도를 보는 걸 좀 좋아하고 여행 다니는 거에 관심이 좀 많고 제주도라서 그런 거 네, 아니에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지역 뭐 발전하는 거 뭐 뒤에 호텔이 어떤 게 들어서나 이런 데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학교 와서 좀 더 뭐 세계지리, 한국지리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쭉 공부해도 해볼만 하겠다 해서 1학년 때부터 마음을 굳히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나영 양 꿈이 뭐예요? 저는 지역개발 전문가예요. 네. 우리 친구들한테 학생들 대할 때 꿈이 뭐예요? 라고 물은다면 그렇게 딱 얘기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너무 입시에 찌들다 보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야. 지금 얘기하는 거 들었죠? 딱 뭐라고 막힘없이 얘기하는 이거 없어. 이거 대본에도 없어. 느닷없이 물어봤는데 탁 나와버리잖아. 이게 그런 데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걸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 공부 잘 안 되는 날 생각해보는 거야. 내가 뭐를 할까? 나 꿈이 뭐지? 이런 생각 들어볼 거예요. 또 시킬 거예요. 제가 왜 그 꿈을 가졌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 아까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것도 그렇고 또 막 여러 지역이 많이 발전해 가는 걸 봤어요. 특히 우리 제주도는 원래 저 있을 땐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되게 관광적으로도 많이 발달했고 또 앞으로 저는 제주도가 삶의 공간으로 조금 더 그런 모토를 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앞으로 더 낙후된 지역이라던가 더 개발해야 될 지역에 가서 봉사도 하고 싶고 또 제주도 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세계적으로 원조 기구에서도 일을 해보고 싶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서 이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 뭐 공부도 잘해, 얼굴도 예뻐, 또 말도 잘해. 아까 기상캐스터 같아요. 네. 이렇게 멋진 고나영 학생과 이 수능 만점의 비법에 대해서 우리 1시간 동안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뭐 꿈 얘기도 들어봤고 이 꿈이 상상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꿈을 위해서 또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거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때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정말 원하는 지역개발 전문가가 돼서 멋지게 우리나라에서 제 지역개발 전문가 그러면 고나영 학생 이름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꿈을 위해서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내 꿈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나영 학생도 우리 친구들한테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실래요? 하고 싶은 걸 찾고 또 하고 싶은 일 열심히 도전해서 다 이루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늘 이제 우리 고나영 학생은 이제 수험생이라는 옷을 벗고 이제 대학생이라는 옷을 입고 또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친구들은 수험생이잖아요. 어차피 수험생들한테는 공부라는 게 뭐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멋진 또 270여일 후에 260일 이후에 이렇게 멋진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응원 한번 해주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화이팅 합시다. 하나, 둘, 셋, 화이팅!